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박웅현 님이 쓰신 8단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낭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8장에 나오는 인생의 한 부분인데요. 제목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팁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 제 딸에게 알려준 인생의 3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 미답의 인생이지만 이걸 알고 간다면 적어도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아이가 자랄 때 늘 해주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딸아이에게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느냐고 물으니까 인생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말 그대로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현재에 대한 강의에서 나폴레옹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다. 이걸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 내 인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잘 보낸 시간은 긍정으로 돌아오고 지금 잘못 보낸 시간은 부정으로 돌아온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나는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기회도 나를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한인지 불기지 환기무능야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만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기회는 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수많은 책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인생에 기회는 옵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걸 잡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회를 놓쳤죠. 처음 취업할 때 도전했던 신문기자, 방송국 PD가 될 기회는 준비가 덜 돼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놓친 기회들이 몇 대입니다. 그 중에서 국제광고 무대에서 뛸 기회를 놓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건 지금 생각해도 다른 여지 없이 준비가 부족해서 놓친 기회인데 유학을 다녀온 뒤 2000년에 아시아 퍼시픽 광고제 심사에 나갔습니다. 2002년에 칸 광고제 심사를 했고요. 그 광고제들을 통해서 외국의 광고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어느 날 영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데 내 영어로도 괜찮을지 모르니 강연을 요청한 친구가 자기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를 진행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강연이었고 청중이 400명 정도였습니다. 강연은 무척 성공적이었어요. 저 외에도 3명의 연사가 더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제 앞에만 쌓인 줄이 길게 설 정도였죠. 기회를 잡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일본인 친구가 프랑스 칸에 와서 강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칸은 말하자면 광고의 메카입니다. 세계 무대에 안착할 기회가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의 강연은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별로였죠. 이유는 2가지였는데 하나는 영어였고 또 하나는 제가 던지는 컨텐츠의 문제였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사람의 강연이니 광고를 보여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광고를 보여주면서 하는 강연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면 다 공감하니까요. 하지만 해외에서 광고에 대해 소통하려면 국제적으로 공감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뛰어난 유머 감각이나 수상 경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죠. 강연을 그럭저럭 마쳤고 다음에 또 한 번의 연락이 와서 인도에서 강연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만약 제 영어가 유창했고 제가 만든 광고가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다면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유머가 있었다면 세계 광고 무대에서 일하는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사라졌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학을 떠난 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은 아내와 6살 난 딸과 함께 떠났어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려면 수업을 마치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조건은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혼자 가서 맨하튼에 머물렀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때 저는 아내와 딸이 있는 가정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영어 실력을 키우기보다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회를 잡은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요? 그 기회들을 놓친 후 회사를 옮겼을 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광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었으니까요. 2005년도에 9개의 프리젠테이션에서 9개를 모두 따냈습니다. 그때 나온 캠페인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활의 중심, 정말이지 놀라운 이야기, 네이버 캠페인 등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 기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취직을 기회로 보는데 취직이 꼭 기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임원의 경우처럼 취직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환인지 불기지 환기무능야라. 내가 준비만 잘하고 있다면 남들이 알아줍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 이야기는 딸아이가 중학교 때 해줬던 건데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1등은 아니었던 딸아이가 어느 날 좌절하더군요. 늘 1등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친구만큼 잘하지 못한다면서요. 그때 이야기해줬어요. 너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게임을 하고 있지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15인데 그럼 몇 킬로미터 지점을 달린다고 생각해? 이제 5km 정도 지나고 있는 걸 텐데 이 지점에서 그 친구가 너를 앞선다고 해서 승부가 끝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평상심을 잃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더 달리다 보면 네가 앞서가는 레이스가 올지도 모르고 다시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러다 앞서 달릴 수도 있어. 그게 마라톤이야.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한 번 졌다고 기죽지 마. 마라톤은 완주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 권위에 대해 강의하면서 말했던 문턱 증후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너무 전력 질주하려고 하죠.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경주에서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전부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0년대 중반에 농구붐이 일었을 때 연세대와 고려대의 게임은 정말 볼만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늘 고려대가 1, 2점 차이로 져요. 78대 76, 64대 61 이런 식으로 아쉽게 패하죠. 저는 그걸 미시적 우연이고 거시적 필연이라고 보는데 우리 인생사가 거시적 필연이잖아요. 기회가 오는 건 거시적 필연이에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친구 잘 나가네. 이것은 미시적 우연이고 내가 실력을 키워 분명히 만나게 되는 기회는 거시적 필연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매번 그렇게 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현지업 선수가 대학 1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어느 경기에서 또 그렇게 아쉽게 패하고 선수들이 다 코트에 누워서 울었어요. 어떤 선수는 농구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업 선수가 선배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위로하는데 참 멋져 보였어요. 졌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마라톤이니까요. 우린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린 언제든지 질 수 있다.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진 날 팀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이기면 다시는 지지 않을 것 같죠. 한 3번 정도 이기면 우리 팀은 지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만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3번 정도 지면 열패감에 휘둘려서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늘 잊지 말아야 해요. 언제든지 이기고 또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임할 때는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에는 실력이 있다는 자존을 가지고 be yourself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말은 딸아이는 물론 후배들에게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선택에 관해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선택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 답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답이 뭔지 알게 되면 그 답에 힘을 실어주고 밀어붙여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죠. 많은 후배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임 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택을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셔터를 내리세요. 그 셔터는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고 벽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광고인이 되고 3년 후쯤 차차선의 선택이 아쉬워서 이직을 생각했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옆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광고인으로 살았습니다. 언젠가 회사에서 열린 송년회 밤에서 200여 명의 직원 중 광고가 아니면 어쩔 뻔했어 에 걸맞을 만한 사람을 뽑는 행사에서 제가 2위를 했습니다. 1위 자리를 내준 사람은 재미있게도 1년차 친구였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이냐 욕이냐 하면서 깔깔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집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말하기를 아마 당신은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을걸? 그러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처럼 사는 게, 즉 선택하지 않은 답은 이미 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답은 여기 있다 아니면 없다가 아니라 답은 여기에 없다, 어쩌면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을 가진 아빠 입장에서 여자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면 뭔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끔은 한심하고 열등하기 짝이 없는 남자들에게 눈 딱 감고 밀고 나가는 힘은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보나 열등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잘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깊이를 만들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정답, 오답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말고 바보처럼 단순하게 자기 판단을 믿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되는 대로 삽시다. 되는 대로 살되 인생에는 공짜가 없으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살피고 질 때 지더라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답이 정답이니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을 옳게 만들면서 삽시다. 이 3가지가 딸에게 늘 해줬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팁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제대로만 된다면 모두 하나의 소설감이다.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야깃거리가 있고 모두 한 편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해밍웨이의 삶보다 별로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해밍웨이의 인생도 멋지지만 내 인생도 멋져요. 마이웨이 노래 가사처럼 후회도 약간 있겠죠. 하지만 말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말아야죠.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운 인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견을 이야기할 때도 말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한 삶을 살아내면서 먼저 행복을 추구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이 필요하고 보는 힘이 필요하겠죠? 행복은 풀과 같습니다. 풀은 사방천지에 다 있어요. 행복도 그렇고요. 풀은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풀의 생명력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을 찾아낸다면 살아가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에서 고미숙 씨는 해방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해방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보다 더 혁명적인 실천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방을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이 자리를 행복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클래식을 궁금해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보고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 미답의 길을 가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믿고 씩씩하게 또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웅현님이 쓰신 8단어였습니다.